저게 뭐야? 차 좀 봐. 차 좀 봐. 완전 재벌급인데? 롤스로이스 아니야?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준호 군 하객명부에 박정호로 올려주세요. 네, 박정호님. 박정호입니다. 여보, 당신 살아있었어? 1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안녕하십니까. 대한산업그룹 비서실장 김태준입니다. 대한산업그룹? 회장님? 준호야, 나는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 제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5년 동안 시골 분식집 주인으로 살아온 한 여성이 아들의 결혼식에서 마주한 놀라운 반전. 며느리 집안이 무시하던 그녀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미숙 씨는 올해 61살이에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 미숙인의 떡볶이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죠. 그런데 6개월 전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수진이야. 강수진. 서울 강남 출신의 대기업 부장 아버지를 둔 전형적인 금수저였죠.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수진의 어머니 윤 여사가 분식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여기가 가게예요? 참 아담하네요. 네, 작지만 30년 넘게 장사했어요. 30년이나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말끝을 흐리는 게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수진의 아버지 강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 군 아버지는 뭐 하시나요?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혼자 아들 키우셨네요. 힘드셨겠어요. 말은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이런 집안과 사돈 맺는 게 꺼림칙하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네 집에서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미숙 씨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이거 저희 집안 전통 떡이에요. 드셔보세요. 미숙 씨가 정성껏 만든 송편을 내밀었지만 윤 여사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전 떡 잘 안 먹어요. 살찌거든요. 호호. 노골적인 무시였어요. 수진도 자기 엄마 눈치를 보며 송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미숙 씨에 대한 무시는 더 심해졌어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게 어때요? 윤 여사의 제안이었어요. 미숙 씨는 당황했죠. 요즘은 보통 신랑 측이 집을 마련하고 신부 측이 예단과 혼수를 준비하는데 결혼식 비용까지 반반 내라니요. 저희 딸이 좋은 집안 출신인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결국 미숙 씨는 15년간 모은 돈 5천만 원을 거의 다 털었어요. 하지만 윤 여사의 무시는 계속됐죠. 어머님, 혹시 패백 음식은 어디서 준비하실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려고요. 에이, 어머님이 직접요? 요즘은 다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괜히 힘드시게. 말은 걱정하는 척이지만 시골 음식 먹기 싫다는 뜻이 뻔했어요. 웨딩홀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하객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는 한 20명 정도요. 20명? 어머, 정말이요? 저희는 150명인데. 윤 여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어머님 쪽은 작은 홀 한쪽에 배치하면 되겠네요. 저희 쪽 하객이 메인이니까. 미숙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는 미안해하며 엄마를 위로했죠. 엄마 미안해. 내가 수진이한테 말할게. 괜찮아, 준호야. 내가 좋아하는 애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마지막 모임에서 윤 여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님, 혹시 결혼식 날 뭐 입으실 거예요? 한복 입으려고요. 한복이요? 어머, 요즘은 어머님들도 다들 양장 드레스 입으시던데. 뭐, 어머님 스타일이 그러시니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한복 입으면 우리 쪽이 더 초라해 보이잖아. 어떻게? 쉬 들려. 나중에 얘기해. 하지만 미숙 씨는 다 들었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혼자 울었죠.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텐데. 사실 미숙 씨와 남편 박정호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어요. 30년 전 25살의 미숙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주말마다 일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한 젊은 남자가 혼자 들어왔어요. 잘생긴 외모에 고급 양복을 입은 그 남자. 30살쯤 돼 보였죠. 바로 박정호였어요. 주문 받겠습니다. 미숙이 메뉴판을 건넸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호는 미숙을 보며 잠깐 멈칫했죠. 아, 스테이크 하나요. 정호는 주문을 하면서도 계속 미숙을 쳐다봤어요. 미숙은 얼굴이 빨개져서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죠.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뭐 묻었나? 30분 후 식사를 마친 정호가 계산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죠.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있어요?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이 자기 같은 아르바이트생한테 관심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커피 한 잔만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정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미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10시에 퇴근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레스토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박정호라고 해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저는 김미숙이에요.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정호는 다정하고 유머 감각도 있었죠. 미숙 씨는 뭘 공부하세요? 국문학이요. 글 쓰는 걸 좋아해서요. 멋지네요. 꿈이 뭐예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꿈 꼭 이루길 바랄게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정호가 일어났어요. 늦었네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버스 타면 돼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정호는 미숙을 집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헤어지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미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좋아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어요.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정호는 항상 미숙을 배려했어요.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미숙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작은 식당을 찾았고 선물도 너무 비싸지 않은 것으로 골랐어요. 정호 씨,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어느 날 미숙이 물었어요. 왜냐고요? 미숙 씨가 좋아서요.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숙 씨는 순수하고 착해요. 돈이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 자체를 봐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정호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은 정호에 대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호가 탄 차가 최고급 외제차였어요.
정호 씨, 이 차 되게 좋은 차 아니에요? 아, 이거요? 회사 차예요. 그냥 빌려 탄 거예요. 정호가 얼버무렸어요. 또 어느 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정호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정호 도련님, 여기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호는 황급히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도련님? 정호 씨,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불러요? 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신 거죠. 미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정호를 믿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정호가 미숙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미숙 씨, 할 말이 있어요. 정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미숙은 긴장했죠. 혹시 헤어지자는 건가? 미숙 씨, 사실 나 집안이 좀 복잡해요. 무슨 말이에요?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가 대한산업그룹 회장이에요.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한산업그룹. 한국 재벌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죠. 백화점, 건설, 전자. 없는 게 없는 대기업이었어요. 거짓말이죠?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차남이에요. 형이 장남이고. 정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재벌가 아들로 자랐어요. 영어 과외, 피아노 레슨, 골프.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고등학교 때는 미국 유학 가야 했고, 대학도 아버지가 정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친구들도 다 재벌 2세, 3세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정호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날 회장님 아들로만 봤죠.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내 뒤에 있는 돈과 권력만 봤죠.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미숙 씨는 달랐어요. 정호가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나를 봐줬어요. 내 신분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줬죠.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숙은 손을 빼며 일어났어요. 정호 씨, 아니,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난 그냥 박정호예요. 하지만 우린 너무 달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집딸이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학비 버는 학생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정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나한텐 미숙 씨가 소중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회장님, 아버님이 허락하실 리 없잖아요.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건 걱정이긴 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시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정호가 미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숙 씨,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꼭 설득할게요. 미숙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약속해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웠죠. 정호는 가족들 몰래 미숙을 만났어요. 회사에 핑계를 대고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하면서요. 미숙아, 미안해. 이렇게 숨어서 만나게 해서. 괜찮아요. 저도 정호 씨랑 있는 게 좋으니까요. 두 사람은 비싼 레스토랑 대신 작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고급 호텔 대신 한강변을 걸으며 데이트했죠. 미숙아, 언젠가는 내가 당당하게 널 가족들한테 소개할 거야. 그날이 올까요?
꼭 올 거야. 기다려줘. 미숙은 믿었어요. 정우의 진심을요.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이 됐을 때 정우가 프로포즈했어요. 미수가 나랑 결혼해 줄래? 조그만 반지 상자를 꺼내며 무릎을 꿇은 정우. 미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당당하게 말할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도 해야 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저도 정우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몰랐죠.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정우의 가족들은 결사반대했죠. 정우야, 내가 미쳤니?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정우의 형 박정민이 소리쳤어요. 아버지인 박 회장은 더 심했죠. 당장 그 여자 집안 뒷조사해. 뭐가 목적인지 알아봐야겠어. 아버지, 미숙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닥쳐. 내가 재벌가 며느리 기준도 모를 것 같아? 최소한 명문대 출신의 집안 배경이 있어야지. 박 회장은 미숙을 불러 모욕적인 제안을 했어요. 이거 5억이야.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정우 씨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10억 줄까? 아니면 20억? 미숙은 울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정우에게 말했죠. 정우 씨, 우리 헤어져요. 무슨 소리야? 당신 가족들이 날 받아들일 리 없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 거 못 봐요.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수가 나 집 나갈 거야. 가족 다 버리고 너랑 살 거야. 결국 정우는 재벌가와 의절했어요. 상속도 포기하고 회사도 나왔죠. 박 회장은 분노했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다시는 집에 발 붙이지 마. 정우는 미숙과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정우 쪽 하객은 한 명도 없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미숙아, 후회 안 해? 무슨 소리예요, 여보.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정우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미숙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었죠. 5년 후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 봐요. 당신 꼭 닮았어요. 호호 준호야. 아빠가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10년이 흘렀어요. 준호는 무럭무럭 자랐고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졌죠. 하지만 준호가 1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정우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형 박정민의 목소리였어요. 형님, 병원으로 와. 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정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죠. 정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죽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정우. 눈물이 흘렀어요. 정우야, 회사를 맡아다오. 내 형은 경영 능력이 없어. 너밖에 없어. 아버지. 하지만 전 부탁이다. 우리 그룹이 무너지면 3만 명 직원들이 거리로 나앉아. 일주일 후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됐죠. 대한산업그룹 회장 자리는 차남 박정호에게 물려준다. 대한산업그룹 박 회장의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어요. 대통령, 재벌 회장들, 정치인들, 한국의 권력자들이 모두 모였죠. 정우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을 받았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재벌가였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으니까요. 정호야, 아버지 임종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형 박정민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형님,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3일장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죠. 고 박영수 회장의 유언입니다. 회의실에는 형 박정민, 정호,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한산업그룹 회장 자리는 차남 박정호에게 물려준다. 회사 지분 30%와 경영권을 모두 정호에게 승계한다. 순간 형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뭐라고?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야? 형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나는 장남이야.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했다고. 동생놈은 15년간 나가 살면서 뭘 했는데. 정민 씨, 진정하세요. 이건 회장님의 뜻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유언서에 적혀 있습니다. 정민은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회사를 맡기면 10년 안에 부도날 것이다. 정호는 비록 15년간 떠나 있었지만 경영 감각이 뛰어나다. 정호에게 맡긴다. 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돼. 이 유언장 무효야. 내가 소송 걸겠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결국 정호가 대한산업그룹 회장이 됐죠. 취임식 다음 날, 형 박정민이 정호의 회장실로 쳐들어왔어요. 정호야, 회장 자리 내놓아. 형님, 이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 웃기고 있네. 너 15년간 어디서 놀다가 이제 와서 회장? 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 알아? 내가 이 회사 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낮 없이 일했어. 그런데 너는?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형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일주일 후 형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이사님들, 오늘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바로 박정호 회장 해임건입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박정호 씨는 15년간 회사를 떠나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장을 할 수 있습니까? 형의 편에 선 이사 3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미리 포섭해둔 사람들이었죠.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제가 회장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이사님들, 저는 15년간 회사를 떠나 있었지만 경영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15년간 우리 그룹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성장 전략도 준비했습니다. 두툼한 보고서를 나눠주자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와, 이건 완벽한 분석인데요? 결국 표결 결과 73으로 정호가 승리했어요.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 이번엔 내가 이겼다. 하지만 두고 봐. 그 후로 형은 온갖 방법으로 정호를 방해했어요. 정호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반대하고 중요한 계약을 몰래 취소시키고 임원들을 회유에서 정호 편에서 떼어내려 했죠. 회장님, 또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박정민 전무가 거래처에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형님이. 정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일도 힘든데 형과의 싸움까지 해야 하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었으니까요. 형님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겠지.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려는데 형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정우야, 너 가족 있지?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형. 정우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네. 왜 그러세요? 아내가 김미숙이라고 변두리에서 분식집 한다며? 형님이 어떻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아들도 있다며? 이름이 준호? 올해 10살?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님,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긴 왜 건드려? 그냥 아는 게 많으면 좋잖아. 형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밤 11시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우야, 잘 지내나? 형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낮고 위협적이었죠. 형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야. 그냥 오늘 조카 학교 운동회 잘 봤어.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준호 달리기 1등 하더라. 기특하더라고. 우리 조카 정말 잘 컸어. 형님, 설마 준호를 미행한 건 아니겠죠? 미행?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거지. 아, 그리고 내 마누라. 김미숙? 아침 6시에 분식집 문 여는구나. 부지런하네. 정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형님이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형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그냥 내가 회장 자리 내놓으면 돼. 그럼 다들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형님, 안 그러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요즘 유괴 사건도 많잖아. 분식집도 화재 나면 위험하고.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형님, 제발.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회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이건 내 인생이야. 30년을 바쳤다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의 이메일로 사진들이 도착했어요. 준호가 학교 정문을 들어가는 모습, 준호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 미숙이 분식집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미숙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가는 모습, 모두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마다 시간까지 찍혀 있었죠. 아침 6시 분식집 오픈, 아침 8시 준호 등교, 오후 3시 준호 하교, 저녁 10시 분식집 마감. 형이 미숙과 준호의 하루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우는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럴 수가. 형님이 어떻게. 그날 저녁 정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문을 열었죠. 다녀왔습니다. 아빠. 준호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오늘 운동회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 최고다. 정우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죠. 형님이 오늘 준호를 지켜봤어. 내 아들을.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한 것뿐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최고예요. 미숙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정우는 그 차를 마시며 눈물을 참았죠. 미숙아, 준호야,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미숙과 준호를 바라봤어요. 내가 회장 자리를 내놓으면 될까? 그럼 형님이 가족을 건드리지 않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형님은 이미 선을 넘었어. 회장 자리를 내놔도 입막음을 위해 우릴 해칠지도 몰라. 정우는 밤새 고민했어요. 새벽 4시 정우는 결심했어요. 내가 사라져야 해. 그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일주일 후 또다시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호야, 생각 정리됐어? 형님, 제발. 아직도 회장 자리 안 내놓을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날 또 다른 사진이 도착했어요. 이번엔 준호가 학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사진 아래에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학원 가는 길, 인적이 드문 골목이네. 위험해 보여. 정호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장 움직여야 해. 정호는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법률고문 변호사와 비서실장이었죠. 두 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는 형의 협박 전화 녹음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세상에, 박정민 전무가 이런 짓을. 제가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형이 제 가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가족이 위험해요. 제가 죽으면 형은 가족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지죠. 정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고 새 신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회사로 복귀해서 형을 견제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인과 아드님은 아무것도 모르게 할 겁니다. 그래야 진짜로 슬퍼하니까 형도 속겠죠. 비서실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이게 최선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날 밤 정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미수가, 준호야, 정말 미안해. 정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너희를 지켜줄게. 반드시. 다음 날 아침이 마지막 작별이 될 거예요. 디데이 전날 밤 정호는 비서실장과 변호사를 만났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새 신분증입니다. 이름은 김동현, 나이는 45세로 설정했습니다. 정호는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낯선 이름이었죠. 성형외과 예약도 해뒀습니다. 실종 후 6개월 뒤에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스위스 은행 계좌입니다. 회장님 개인 자산 500억을 비밀리에 이체해뒀습니다. 변호사가 통장을 건넸어요. 이 돈으로 15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이와 준호는요? 부인과 아드님 명의로 비밀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출처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회사 퇴직금으로 위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정호의 목이 메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15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비서실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생이라도 견딜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자고 있는 미숙과 준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죠. 여보, 준호야. 정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갔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썼죠. 미수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원망해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난 너와 준호를 정말 사랑했어. 분식집 계좌에 돈 넣어뒀어. 아꼈어. 준호 잘 키워줘. 내 목까지. 사랑해, 미수가. 정호.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미숙이 나중에 발견하길 바라며. 아빠, 일어났어요? 준호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그래, 우리 준호 일어났구나. 정호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세게. 아빠, 왜 이래요? 숨 막혀요. 아빠가 우리 준호 너무 사랑해서 그래. 에이, 아빠 이상해. 저 씻으러 갈래요.
준호가 웃으며 화장실로 갔어요. 정호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마지막이니까.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미숙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응.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래요? 아침은 먹고 가야죠. 금방 차릴게요. 미숙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미숙아, 15년 후에 다시 만나자. 꼭 마지막 아침 식사. 자, 다 됐어요. 어서 앉아요. 미숙이 차린 밥상.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정호에겐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여보. 정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죠. 아빠, 빨리 먹어요. 저 학교 가야 해요. 그래, 준호야. 아빠가 오늘 학교까지 데려다 줄까? 진짜요? 좋아요. 평소엔 바빠서 못 해줬던 등교 동행. 오늘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어요. 아빠, 손 잡아요. 준호가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학교까지 10분 거리. 정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천천히 걷고 싶어서. 아빠 이상해.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자, 다 왔다. 열심히 공부해. 네. 아빠,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글쎄, 준호가 좋아하는 거 먹자. 치킨? 와, 좋아요. 그럼 저녁에 봐요, 아빠. 준호가 손을 흔들며 학교 안으로 뛰어갔어요. 정우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준호야, 아빠 미안해.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겠다. 회사 가는 대신 정우는 미숙의 분식집으로 갔어요. 어머, 여보, 회사 안 가요? 응, 회의 시간까지 좀 남아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실게. 그래요? 좋아요. 금방 타줄게. 미숙이 커피를 내왔어요. 정우는 그 커피를 마시며 미숙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님 맞이하고 떡볶이 만들고 설거지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우에겐 모든 게 소중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계속 저만 쳐다보네요. 응? 그냥. 여보가 일하는 모습이 예뻐서. 에이, 뭔 소리예요. 나이 들어서 뭐가 예뻐요. 미숙이 웃으며 손을 휘저었어요. 정우는 일어나 미숙을 꽉 안았어요. 여보, 손님들 보는데. 미숙아, 사랑해.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에휴,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냐? 미숙이 웃으며 정우를 밀었어요. 그럼 나 회사 갈게. 네, 조심해서 가요. 저녁에 봐요. 응, 저녁에. 정우는 마지막으로 미숙을 돌아봤어요. 저녁엔 못 봐, 미숙아. 미안해. 정우는 회사로 가는 대신 사전에 정한 장소로 이동했어요. 인천 앞바다의 한적한 부두.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세요. 거기서 6개월 정도 숨어 계시다가 성형수술 받으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 차입니다. 주차장에 정우의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차를 바다에 빠뜨릴 겁니다. 실종사고로 위장하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럼 15년 후에 뵙겠습니다. 회장님,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비서실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3일 후, 속보입니다. 대한산업그룹 박정우 회장이 실종됐습니다. 3일 전 출근하던 박 회장의 차량이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는 발견됐으나 박 회장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와 자살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안 돼. 안 돼요. 미숙은 경찰서에서 무너졌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우리 여보가 어디 갔어요? 찾아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해경이 일주일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10살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미숙은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한 달 후 시신 없는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고 박정호 회장 연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빈관, 사진만 놓인 재단. 미숙은 상복을 입고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왜 날 두고 갔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중에는 형 박정민도 있었어요. 힘내세요. 형은 겉으론 슬픈 척했지만 속으론 웃고 있었죠. 드디어 회장이 됐어. 3년 후 사망 선고. 법원은 박정호 씨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년간 아무 소식도 없자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미숙은 법원 밖에서 주저앉았어요. 이젠 정말 끝인가 봐. 13살이 된 준호가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준호야, 나 이제 다 컸어요. 엄마 보호할 수 있어요. 아빠 대신 내가 있을게요. 미숙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대한산업그룹 신임 회장의 박정민 전무선임. 형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고맙소. 우리 회사를 더 크게 만들겠소. 하지만 형의 경영은 엉망이었어요. 무리한 사업 확장, 횡령, 배임. 회사는 점점 기울어갔죠. 6개월 후 중국에서 성형수술을 마친 정호가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제 박정호는 죽었어. 난 김동현이야. 머리도 흰색으로 염색했어요. 60대 초반처럼 보였죠. 한국에 돌아온 정호. 아니, 김동현은 대한산업그룹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김동현입니다. 30년 경영 경력이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서, 모두 비서실장이 위조해 준 거였죠. 오, 경력이 대단하신데요? 우리 회사에 오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김동현은 전략기획실장으로 입사했어요. 이 사진 여러분, 새로 부임한 김동현 실장입니다. 아무도 그가 죽은 회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심지어 형 박정민도. 김 실장, 잘 부탁하오. 네, 회장님. 정호는 형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형님, 15년 안에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1년차 마이너스 증거 수집 시작. 김동현이 된 정호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김 실장, 이 프로젝트 맡아주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밤에는 형의 비리를 조사했죠. 회장님이 이 계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았군.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 파일, 문서, 통장 내역. 3년차 준호의 중학교 입학식. 어느 봄날 정호는 멀리서 준호의 입학식을 지켜봤어요. 박준호 학생, 입학을 축하합니다. 13살 준호. 많이 컸어요. 옆에는 미숙이 서 있었죠. 혼자서 아들을 데리고 온 미숙. 정호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어요. 준호야, 많이 컸구나. 미숙아, 고생 많았어. 눈물이 흘렀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7년차 준호의 고등학교 졸업식. 축하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17살 준호. 이제 청년이 됐어요.
미숙은 준호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죠. 정호는 졸업식장 맨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미숙아 정말 고생 많았어. 10년차 마이너스 준호의 대학 합격. 엄마 합격했어요. 서울대 합격. 정말? 준호야. 미숙과 준호가 기쁨의 포옹을 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정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잘했어, 아들아. 정말 잘했어. 15년 차 준호의 결혼. 엄마,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엄마, 준호가 엄마를 안았어요. 15년간 모은 증거, 상자 10개 분량의 문서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정호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피고발인 박정민의 범죄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편함에서 청첩장을 발견했어요. 박준호 강수진 결혼합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정호는 결심했어요. 이제 돌아갈 때야. 15년 만에 박정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형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 회장이야. 회장님,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 박정민 징역 15년에 처한다. 박정호 전 회장 15년 만에 생존 확인. 형의 위협 피해 사망 위장. 충격적 진실. 뉴스가 터졌어요. 그리고 정호는 준호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이야. 김동현 실장님, 우편물입니다. 비서가 우편물을 건넸어요. 그 중에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죠. 정호는 봉투를 열었어요. 청첩장이었어요. 박준호 강수진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웨딩홀. 정호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청첩장 안쪽을 펼쳤어요. 준호의 사진이 있었죠. 28살 청년이 된 준호.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컸구나.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간 멀리서만 지켜봤던 아들. 이제 결혼을 하다니. 비서실장. 네, 회장님. 비서실장만이 정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식에 가도 될까요? 회장님, 형은 이미 감옥에 갔어요. 이제 위험하지 않아요.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1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실 때입니다. 하지만 미숙이가 준호가 날 용서할까요? 용서해 주실 겁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힘들게 가족을 지켰는지 알면. 정호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준비합시다. 당당하게 돌아가겠습니다. 결혼식 준비. 7일 전. 회장님, 차량 준비 완료됐습니다. 롤스로이스 5대. 모두 최고급 차량이었죠. 그리고 이건 회장님 양복입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맞춤 양복. 200만 원짜리였어요. 과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회장님의 귀환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3일 전. 회장님, 언론 보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언론이요? 네. 회장님, 부활 소식이 뉴스에 나갈 겁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에. 그럼 미숙이가 뉴스로 먼저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결혼식장에서 직접 보시게 할 겁니다. 뉴스는 결혼식 후에 나갑니다. 결혼식 전날.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15년 만에 미숙이를 보는구나. 준호도
거울을 봤어요. 60대가 된 자신의 모습. 많이 늙었네. 15년 전 떠날 때는 4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60대 초반이 됐어요. 미숙이가 날 알아볼까? 결혼식 당일 아침. 정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죠. 박정호. 아니, 이제 다시 박정호로 돌아가는구나. 넥타이를 매며 심호흡을 했어요. 미수가 준호야. 이제 만나러 간다. 같은 시각 미숙도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준호 결혼하는 날이구나.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한복이었죠.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장가가요. 당신도 보고 싶었을 텐데. 미숙은 15년 전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우리 준호 행복하게 해주세요. 강남 그랜드 웨딩홀. 미숙은 수진 엄마 윤 여사와 마주쳤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네. 윤 여사는 미숙의 한복을 보며 살짝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촌스러워. 어머님, 저희 쪽 하객 리스트 좀 보세요. 윤 여사가 리스트를 건넸어요. 150명이 넘는 명단이었죠. 어머님 쪽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저는 20명이요. 에휴, 그러시구나. 뭐 어쩔 수 없죠. 미숙은 속으로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텐데.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웨딩홀 앞 도로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붕. 엄청난 엔진 소리였죠. 저게 뭐야? 하객들이 밖으로 나가봤어요. 검은색 롤스로이스 5대가 일렬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헐, 롤스로이스? 저거 한 대에 10억 넘는 차 아냐? 5대면 50억? 차들이 웨딩홀 정문 앞에 멈췄어요. 동시에 운전기사 5명이 내려 차문을 열었죠.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10명 정도. 두 번째, 세 번째 차에서도 마찬가지. 총 30명가량의 정장 남자들이 웨딩홀 앞에 줄지어 섰어요. 뭐야, 저 사람들? 경호원인가? 완전 재벌 스타일인데? 마지막 롤스로이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죠.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 고급 맞춤 양복에 플래티넘 커프스 버튼, 100만 원짜리 시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저분 누구야? 회장님 같은데? 어느 그룹 회장님이지? 정우는 천천히 웨딩홀로 걸어갔어요. 30명의 수행원들이 뒤따랐죠. 어서 오십시오. 신랑 측이신가요? 신부 측이신가요? 리셉션 직원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명백히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신랑 측입니다. 정호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 아, 네. 축의금 여기에 넣어주시고 박명록의 성함 부탁드립니다. 정호는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여러 개였죠. 이건 신랑에게, 이건 신부에게, 이건 양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겁니다. 봉투마다 축 결혼이라고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복도에서 그 이름을 들은 미숙.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정호? 우리 남편 이름이. 설마.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봤죠. 백발의 신사가 리셉션 데스크에 서 있는 모습을. 뒷모습이었지만 여보, 그 체형, 그 걸음걸이, 그 목소리 틀림없었어요. 미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미숙아, 괜찮아? 옆에 있던 친구 영자 씨가 황급히 부축했죠. 저 사람이 정우야. 뭐,
정호,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야. 살아있어. 저 사람이 우리 여보야. 정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미숙과 눈이 마주쳤죠. 15년, 5475일, 13만 1400시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미숙아, 정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오래간만이야.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당신 정말 우리 여보야? 그래, 나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1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주변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 손님 누구신데요? 왜 우리 사돈댁을? 윤 여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정호를 따라온 남자가 나섰어요.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50대 남자. 안녕하십니까? 명함을 꺼내 정중하게 건넸죠. 저는 대한산업그룹 비서실장 김태준입니다. 네, 대한산업그룹? 윤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대한산업그룹. 한국 재벌 10위 안에 드는 초대 기업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분은 비서실장이 정호를 소개했어요. 저희 대한산업그룹 회장님이십니다. 박정호 회장님. 회장님? 순간 웨딩홀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대한산업그룹 회장? 박정호? 15년 전에 실종됐던 그 회장? 헐, 살아있었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윤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죠. 그럼 저분이 네, 신랑 박준호 군의 아버님이십니다. 윤 여사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재벌 회장? 저 촌스러운 분식집 아줌마가 재벌 회장 부인? 지난 6개월간 미숙을 무시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골 분식집, 한복 촌스러워. 하객도 20명밖에 안 돼. 윤 여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사모님. 아니 황급히 미숙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주변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윤 여사 완전 망했네. 재벌 회장 부인한테 그렇게 무시했다며? 아이고, 꼴 좋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가 신부 대기실에서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왜 다들 웅성거려? 무슨... 그리고 정호를 봤죠. 처음 보는 백발의 신사. 하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저분이. 정호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멀리서만 지켜봤던 아들. 이제 28살 청년이 된 아들. 준호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네, 아버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미안하다, 아들아. 죽지 않았어. 살아있었어. 무슨 말씀을. 준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신부 수진이 나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시작해야 하는데. 그리고 웅성거리는 하객들, 롤스로이스 5대, 30명의 수행원들을 봤죠. 뭐야 이게. 준호야, 지금 자세한 설명은 힘들다.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가 맞아. 박정호. 15년 전 실종됐던 대한산업그룹 회장. 그리고 15년간 너와 엄마를 지켜봤어.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모든 순간을 멀리서 지켜봤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정말 아빠세요?
그래. 아빠다. 왜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자세한 건 시 끝나고 얘기하자. 미숙이 나섰어요.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침착했어요. 오늘은 우리 준호의 결혼식입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엄마, 준호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행복한 결혼식 해야지. 미숙은 정우를 돌아봤어요. 15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아들 날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미숙아, 고맙다. 하객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헐, 진짜 대박 사건이네. 15년 만에 부활. 저 시골 분식집 아줌마가 재벌 회장 부인? 윤 여사 어떡하지? 그동안 엄청 무시했다는데. 특히 윤 여사 쪽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윤 여사, 완전 망신이네. 재벌 회장 부인한테 한복 촌스럽다고 했대. 아이고, 인생 끝났다. 그럼 예정대로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객들은 여전히 술렁거렸지만 자리에 앉았죠. 정우는 신랑 아버지 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어요. 미숙은 그 옆자리에 앉았죠. 15년 만에 재회였지만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여보, 미숙아 미안해. 식 끝나고 다 얘기할게. 정우가 미숙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미숙은 손을 빼지 않았죠.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입장했어요. 정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정말 잘 컸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우는 단 한순간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였죠. 15년간 혼자 키운 아들. 이제 장가를 가는 아들. 여보, 우리 준호 정말 잘 컸죠? 그래. 미숙아, 정말 고생 많았어. 신부 쪽 자리에 앉은 윤 여사는 식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주변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거든요. 윤 여사, 그동안 사돈댁 엄청 무시했다며? 분식집 한다고 완전 무시했대. 헐, 그게 재벌 회장 부인이었는데? 인생 끝났네. 윤 여사의 얼굴은 식이 끝날 때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기념 촬영 시간. 양가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정우와 미숙이 신랑 뒤에 섰어요. 사진사가 깜짝 놀랐죠. 어머, 대한산업그룹 회장님? 네, 그냥 편하게 찍어주세요. 네, 영광입니다. 사진사의 손이 떨렸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15년 만에 가족 사진이 찍혔어요. 식이 끝나고 VIP 피로 연장. 정우, 미숙, 준호, 수진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모였어요. 자, 이제 설명 좀 해주시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아들아.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5년 전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그 얘긴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회사를 맡기셨지. 그런데 내 큰아버지, 박정민 형이 반대했어. 정우는 형의 위협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형이 너희를 노렸어. 너와 엄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내 마누라랑 아들, 언제든 건드릴 수 있어. 형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그래, 미숙아. 형이 너희를 위협했어. 정우는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준호가 학교 가는 모습, 미숙이 분식집에서 일하는 모습.
이 사진들 누가 찍은 거예요? 형이 보낸 사람들이지. 너희를 미행했어. 준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형이 너희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지니까. 사망으로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았어. 김동현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회사에 있었어. 전략기획실장으로 복귀해서 형을 견제했지. 회사에? 그래. 성형수술하고 머리 염색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정우는 15년 전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15년 전 내 모습이야. 준호는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15년간 형의 비리 증거를 모았어. 횡령, 배임, 협박. 모든 증거를. 그래서 큰아버지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 올해 초에 15년 형을 선고받았지. 그리고 15년 동안 너희를 지켜봤어.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준호의 중학교 입학식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합격 발표날 사진, 모두 멀리서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아빠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 내 입학식, 졸업식, 중요한 순간마다 멀리서 지켜봤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미안하다 아들아.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숙은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15년 동안 나 혼자 준호 키우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미숙아,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설거지하는 것도 다 봤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 학비 때문에 택배 포장 일까지 하던 것도요? 미숙아, 나도 정말 괴로웠어. 하지만 나타날 수 없었어. 형이. 알아요. 미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우릴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5년이 너무 길었어요. 정우가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살 거야.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해는 돼요. 우릴 지키려고 그러신 거. 준호야. 하지만 지금 당장 아빠라고 부르긴 힘들어요. 15년이란 시간이 너무 커요. 알아, 아들아. 천천히 해도 돼.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빠를 다시 아빠로 받아들일 시간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준호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진실 공개가 끝나고 본격적인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윤 여사가 떨리는 다리로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사모님이었어요. 윤 여사님. 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사모님이 대한산업그룹 회장님 부인이신 줄. 그래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 여사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주변 하객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죠. 윤 여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 재벌 회장 부인이 아니라 그냥 분식집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똑같이 무시하셨겠죠? 윤 여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난 6개월간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기억해요. 미숙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제가 만든 송편살 찐다며 거들떠도 안 보셨죠. 결혼식 비용 반반 내자고 하셨죠. 신부 측이 더 내야 하는데 제 한복 보고 촌스럽다 하셨죠. 패백 음식 직접 하지 말고 업체 맡기라고 하셨죠. 하객이 20명밖에 안 된다고 비웃으셨죠.
미숙이 말할 때마다 윤 여사의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렸죠. 와, 진짜 그랬대? 완전 무시했네. 재벌 부인한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윤 여사님, 미숙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나 똑같은 김미숙이에요. 사모님, 재벌 회장 부인이어서 갑자기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분식집 주인이고 한복 입는 게 편하고 직접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런데 윤 여사님은 왜 태도가 180도 바뀌셨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돈과 지위로요? 윤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주세요. 사위가 아니라 아들로요.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때 신부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 수진아, 왜 이래? 엄마 말만 듣고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울먹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아, 15년 동안 혼자 준호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존경해요. 미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수진아, 일어나. 괜찮아.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진짜 딸처럼 어머니를 모실게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미숙이 수진을 일으켜 안아줬어요. 정우가 윤 여사 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윤 여사님, 강 부장님, 회장님, 둘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제 아내 김미숙은 15년간 혼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웅장했어요. 재벌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소중한 게 그 15년의 헌신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수진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피로 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미숙을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봤죠. 15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다니. 대단하다. 재벌 회장 부인인데도 전혀 안 티나더라. 진짜 품격 있으신 분이네. 반대로 윤 여사를 보는 시선은 싸늘했어요. 윤 여사, 완전 망신당했네. 재벌 부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다니. 앞으로 어떻게 사돈관계 유지하려나. 피로연 중간 정우가 단상에 올랐어요. 하객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우를 주목했어요. 저는 박정우입니다. 15년 전 실종됐다가 오늘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15년 동안 저는 가족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죠. 하지만 제 아내 김미숙은 정우가 미숙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혼자서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을 열고 밤 12시까지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들 학비를 위해 택배 포장 일도 하고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헌신, 그 희생,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미숙은 대한산업그룹 회장의 아내이기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정우가 단상에서 내려와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숙아, 여보, 15년 동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살 거야. 일어나요, 여보. 사람들 다 보는데. 미숙아, 나한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미숙은 한참을 정우를 바라봤어요. 15년간의 원망, 분노, 그리움. 모든 감정이 교차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1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용서할 순 없어요. 정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미숙이 손을 내밀었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정우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미숙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15년 만에 다시 손을 잡았죠. 준호가 다가왔어요. 아빠, 준호야.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시간 주세요. 제가 아빠를 다시 알아갈 시간을.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준호가 정우를 안았어요.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결혼식에 정우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15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한 달 후 미숙은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200평 럭셔리 아파트. 하지만 미숙은 어색해했죠. 여보, 이 집 너무 커요. 청소하기 힘들겠어요. 가정부 쓰면 되잖아. 싫어요. 제가 직접 할래요. 정우는 웃었어요. 미숙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분식집 정리하고 쉬면 되잖아. 안 돼요. 이건 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30년 넘게 지킨 건데 포기 못해요. 그리고 미숙이 웃었어요. 손님들이 기다려요. 단골들이 있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자주 가서 떡볶이 먹어줄게. 정말요? 회장이 뭐 어때? 내 아내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다음 날 정우가 정말로 분식집에 나타났어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어서 오세요. 미숙이 웃으며 맞았어요. 회장님, 뭐 드릴까요? 떡볶이 2인분이요. 아, 순대도 1인분. 네, 금방 해드릴게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양복 입은 분 누구야? 대한산업그룹 회장님이래. 헐, 회장님이 분식집에? 저 사장님이 회장님 부인이래. 분식집은 순식간에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재벌 회장이 다니는 분식집. 회장 부인이 직접 만드는 떡볶이. SNS에 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몰려들었죠. 어느 날 윤 여사가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사모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윤 여사님, 됐어요. 저는 명품 필요 없어요. 미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사부인,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진짜 딸처럼 사랑해주세요.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윤 여사님,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해요.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윤 여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를 아들처럼 아꼈고 미숙을 진심으로 존경했죠. 주말마다 준호 부부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왔니? 수진이도? 네, 어머님.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족의 온기가 돌아왔죠. 아빠,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지. 15년 동안 형이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정리할 게 많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도 경영학 전공했는데. 그래. 우리 아들 회사 들어올래? 진짜요? 좋아요. 정우는 웃었어요.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어느 일요일 저녁, 네 사람이 펜트하우스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아빠, 응? 이제 진짜 제 아빠 같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빠예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아들아. 미숙도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저도 이제 괜찮아요. 미숙아, 15년은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다시 시작했잖아요. 고마워, 미숙아. 평생 잘할게.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병원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낳았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정말? 우리 손주가. 정우와 미숙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죠. 여보, 우리 손주예요. 그래, 우리 손주. 정우는 미숙을 안았어요. 미숙아, 고마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여보. 3년 후, 미숙의 분식집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어요. 사장님, 떡볶이 3인분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3살 난 손주를 안고. 할머니, 어머, 우리 민준이. 할머니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정우는 손주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평범한 분식집의 평범한 풍경. 하지만 정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여보, 행복해? 응, 이게 진짜 행복이야.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거실. 정우, 미숙, 준호, 수진, 그리고 민준이. 5명이 소파에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행복한 미소를 짓는 5명의 가족. 15년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김미숙 씨의 진짜 가치는 재벌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15년간 혼자 아들을 키운 그 헌신과 사랑이었죠. 그리고 박정우 회장은 15년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진짜 가장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진 않으셨나요? 돈과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